저희는 이제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단독 가구들이 모여 있는 이제 집합 시설이기 때문에 그 각 방에 다 TV가 있으니까 그 TV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뭐 온라인 시스템을 갖다가 한번 개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연결이 된 건가요? 네, 잘 들립니다. 네네. 그리고 뭐 이제 간단하게는 제가 우리 어르신들 국민체조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아침 9시쯤에 국민체조 음악을 틀어서 다 같이 그 시간에는 좀 국민체조를 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로봇이 아무래도 이제 로봇이 좀 이제 개발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치매 프로그램에서는 그 실버 로봇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운영하는 그 로봇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뭐 외부 강사가 원활하게 못 온다면은 그 이제 로봇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아무래도 이제 사람 대 아닌 이제 로봇과 사람이 접촉해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의 가장 지금 큰 욕구가 뭐냐면 외식하고 여행입니다. 외식하고 여행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우리가 어디 청정 지역의 단체로 우리가 활동을 나가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보호자를 못 만나니까 이것이 건강 이상 징후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케어홈에 계신 분들은 치매 있는 분들이 더 치매가 더 악화되기도 하고 또 우리 이 주택에 계신 분들은 우울증이 오거나 이제 가족의 그 정서적인 지지가 회포를 못 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건강 이상징으로 나타나서 그 입주자 간의 싸움도 잦아지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불화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다 해결한다는 게 어떤 한계점이 있지 않나 그런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이 너무 많네요. 네. 직원분들 관리나 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대응하느라고 직원들이 더 힘든 그 과정이었는데 그러니까 장기화된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할 건가도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뭐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 제도적으로나 저희가 풀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글쎄, 뭐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 좀 그 힐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제 원장 입장이니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나도 힘든데, 나도 힘든데 직원들은 좀 더 힘들겠다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지금 아직 뭘 해줘야 될지는 잘 사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매일 출근하는 직원도 있고 있는데 이제 회식을 할 수도 없고 그전에는 회식도 하고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걸 못 하고 있는 상태고 원내에서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사실 개별로 연말쯤 상품을 줘야 될래나 아니 뭘 걸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교육받고 이런. 네. 이게 사실 직원들한테는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요. 직원들은 그래도 출퇴근을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이제 24시간 말하자면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황현수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한테는 집에 가서 또 가족 관리도 잘하고 또 집에 가서도 방역 관리
또 예방 활동 잘하라고 규제만 했지 직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은 우리 직원 보면 우리가 이제 방송에도 직원이 감염돼서 확진자가 나와서 직장 감염되는 사례가 막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정말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만 계속 강요를 하였지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는 사실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아직은 비상 사태인 거고, 그렇죠? 저희가 맞아요. 네. 그런 그렇죠. 지금 상황이 직접 만나는 게 어쨌든 어렵고, 네. 직원들도 완전 차단이 어렵고, 네. 그런 상황인데 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답답한 것에 이제 그만 떠나서 가능한 것들을 그래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 제품이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이때 좀 더 다른 여러 가지를 더 시험해 보면 어떨까라는 약삭빠른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화상을 보여주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바꿔보고, 우리 뭐 대화하는 인형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더 하는 방법도 좀 생각해보고, 이런 걸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맛이 나는 그러한 한 곳에 있으면서도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드는 거죠. 아까 이제 쇼핑을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쇼핑을 한다고 하고 했는데, 예를 들면 밖에랑 하는 거예요. 그냥 굳이 안에다 안 하더라도 밖에랑 연결시켜서 큰 화면에서 이제 나 저거 골라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혹시 되지 않을까? 아직 테스트를 안 했다면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테스트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진짜로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 못 나가는 분이 있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때 그런 새로운 경험들을 좀 더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근데 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추진하려면 일단 뭔가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개별 시설 차원에서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약간 이제 컨소시엄처럼 돼서 지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뭐 1시간 남짓 이야기한 거 안에 굉장히 많은 이제 뭐가 문제인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 3가지 정도는 그럼 이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관점에서 한번 실제로 시제품이라도 만들어서 테스트라도 해보자. 뭐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다 같이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별 시설 차원에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길지 않게 저희 좀 일단 오늘의 긴급 포럼은 좀 정리를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오늘의 가장 큰 성과는 제가 볼 때 이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다른 시설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공유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성과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현장이 별로 이렇게 뭐랄까 워낙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방역에 초점을 이제 두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반 대중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에서 이제 노인들이 생활하시는 이 현장의 이 변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한 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정말 갈 길이 멀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회가 꼭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하더라도 지금 변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환경 속에서 함께 대응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게 이제 저의 약간 소결 같은 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저희가 조금 정리하고,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기획 포럼 1탄, 그리고 이제 올해 틈틈이 이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모아가지고
뭔가 실질적인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그래서 네,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의료진에 대해서는 수고했단 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복지인들에 대한 수고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좋아요. 그래서 아예 포럼에서 그거 음. 뭔가 하나 제스처 하나 해가지고 네, 자부심을 느끼게 또는 의무감을 네네. 느끼게 네. 외부에서 국가적으로 그러는 것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네. 포럼보다는 노년학회 또는 모임복지학회 뭐 이런 데서 아니면 같이 모여서 이런 기관들이 그러는 네. 것도 좋고 노인병원협회 뭐 이런 데도 좋고 같이 네, 네, 네. 그래서 모여서 그렇죠. 한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그 덕분에 캠페인처럼 네, 그 시설 현장에서 하는 아까 이제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뭐 보너스를 준다던가 이거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사회 전체가 당신들의 어떤 헌신과 노고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자긍심 이런 걸 줄 수 네. 있는 캠페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 교수님께서 사회과학 학술단체 연합회 학술 담당이시니까 아, 네. 그쪽에 다 그거 같이 모아서 뭐 하셔도 저희가 네. 근데 일단은 포럼에서 저는 뭐 작게라도 네. 저희가 그런 그 메시지를 만들어서 네. 공유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이 생존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진의 역할이 워낙 이제 컸잖아요, 초창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의료진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공론화가 됐는데 사실 그 이제 돌봄 인력에 대한 이 부분이 장기화되면은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기술 관점에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시던 뭔가 새롭게 시도해 볼 만한 거, 그러니까 뭐 효도리를 어르신들에게 드리고 뭐 효과를 본다든가 약간 그런 것 좀 말씀 주시면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가서 보니까 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로봇 중에 이제 그 수달 인형인가요? 그런 이제 동물하고 하루요? 네, 예, 아기하고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인형을 그거를 이제 안겨주면은 뭐 아기 울음소리도 나고 그걸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소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 정서적 지지 이런 게 직원들도 그렇고 환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환자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또 인지 치료하고 또 관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뭐 IoT나 센서 기술이나 이런 걸 활용을 해서 뭔가 좀 오락적인 무슨 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이런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센서를 네. 활용을 해서 이렇게 뭐 건드리면 뭐 어떤 모양을 보인다든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기계나 무슨 서비스나 이렇게 그런 게 좀 개발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네. 저요? 네, 네. 네, 교수님, 저는요, 네. 어떤 그 노인들 그 복지시설이라나 이런 그런 모임이잖아요. 네. 그래서 면대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살짝 얘기하시기를 마스크라든가 손장갑 같은 거 서로 이제 이게 면대면을 해도 별 어떤 병균 옮김이 좀 적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 그 손장갑하고 고글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스크가 답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서로 만나지 못하고 얘기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키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새로운 장비,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새로운 장비가 있어서 자유롭게 만나고 얘기하고 해도 서로 이렇게 뭐 비말 같은 게 튀지 않고. 네, 그렇죠. 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런 뭔가를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뭐 하여튼 그런 그렇죠. 지금 현재 있는 걸 조금 그러니까 보완해서 그것도 조금 이제 만남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네. 강병희 교수님 아직 계세요? 하니까. 강 교수님. 강 교수님 잠깐만요. 제가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강병희 교수님 들리세요? 네. 엔지니어 관점에서 저희가 지금 이런 새로운 뭔가 기기나 기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들어 주세요. 엔지니어들은 되게 단순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너무 귀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남성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IoT 기능을 이용한 뭐 오락 게임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우리 학생들이 매일 만들거든요. 뭐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대회를 하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가 수요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만든 거니 그냥 네가 좋아서 만든 거니 이런 생각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걸 개발할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로 의견들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굉장히 좋죠. 기회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 3, 4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3, 4년 전하고 달리 요즘에는 그 기술적으로 그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비용 면에서도 그렇고 기술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같이 어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게 공학적으로 힘든 시대가 아니라 아이디어만 있으면 정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이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독할 수 있는 키트가 필요하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그 정신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만 있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팀을 구성해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이 토론에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 대학교 학생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안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그 희연빌도 그렇고 유당마을도 그렇고 뭐 그런 게임기 만드는 회사들한테 샘플 보내라고. 어떨까요? 샘플 보내서 샘플 보내주면 좋은데 안 보내줘. 안 보내죠? 그래서 포럼에서 그리고 그 지금 그 개발 문제 아까 얘기 나왔는데 오락기 같은 거. 저희 시설 장기 요양 기관 같은 경우는 지원 안 해주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돈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거 생존이야 생존.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살 수가 없어. 나도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체조시키고 하는 그 로봇이 한 1,000만 원인데요. 근데 렌탈로 기관에서 얼마에 쓰냐면 30만 원 정도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30만 원씩 한 달에 쓰라고 그러면 아마 안 쓰는 데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외국이랑 틀리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됐을 때 개발을 했는데 사용 빈도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 그 비용이 비싸서 그래요. 우리가 게임 관련한 것도 치매 프로그램도 제가 사고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그게 한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가더라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활용도가 높으면 쓰지만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품들이 가정에서 잘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별로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런 모든 기관들의 재정 상태나 국가에서 주는 그런 비용 가지고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구입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있어도 아 저거 좋다 이러지만 사용할 수 없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비용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제일 뭐 말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발되는 기기나 개발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저는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복지인들, 노인복지시설 사람들 그 칭찬해주면서 힘나라고 하면서 지금 네. 당면한 문제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뭐 로봇 산업진흥원에서 그 효돌이랑 뭐 그 대화 로봇 치매 관련한 로봇 보급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그런 제품들을 급여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회의가 들어가고 올해 내에 뭘 결정하자 이런 이제 그런 일정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시기상 그게 딱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노인시설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공통의 목소리를 내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그래서 네. 뭐 여러 학회나 협회들도 있으니까 같이 그렇게 하고 그럴 경우 그리고 또 가족들이 자기 부모님과의 커넥션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일부 하게 하고 꼭 시설이 모든 걸 해야 된다는 건 결국 어르신 가족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에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걸 좀 분담하는 거 가족이 힘드니까 직원도 힘드니까 가족도 분담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좀 잘 정리를 해서 좀 이슈화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한 1분씩 1분 발언하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82107분은 누구세요? 김영식 원장님이십니다. 네네네. 그러면 원장님 아까 먼저 시작하셨는데 이번에도 먼저 테이프를 끊어주시면 이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떤 노인이라는 그런 어떤 한계점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논한다는 게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게임기도 나왔고, 뭐, 로봇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작년에 카이스트랑 그 로봇 관계에서 조금 한번 같이 협업해서 잠깐 이렇게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느낀 점이 뭐냐면, 이 연구자들이 우리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연구자 쪽에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활성화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유당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부분이 잘 돼 있으면 저희가 가족에게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 구매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잖아요. 저희는 경제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데니까. 꼭 우리가 기관에서 책임을 안 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너무 이 소비자를 입장에서 안 보고 연구자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것이 가격 대비 효율성 이런 것 봤을 때 소비자가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할 때 무조건 연구만 하고 하지 말고 항상 같이 근데 소비자 일대를 못하니까 사실 우리 여기 황 원장님이나 저희는 노인들의 그 속성을 잘 알잖아요. 소비자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협업해서 한다면은 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단계별로 많이 될 텐데 완성품을 내놓고선 딱 내놓으니까 저희 눈에는 차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가져봤자 돈만 비싸고 쓸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 어르신,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온라인에 익숙한 세대인데, 우리 어르신은 온라인을 알지도 못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온라인 세대를 접하면서 듣는 그 정서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서, 그것은 저는 계속 지금 과제로 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의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 원장님. 네. 네. 저는 어차피 이게 코로나 사태, 제가 이제 앞에도 아까 뭐, 5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전염병이 왔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코로나를 기점으로 계속 이런 전염병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더, 이제 기관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결국은 리스크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를 좀 더 조직적으로 하든 아니면 기관의 매뉴얼대로 하든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좀 덜 힘들었던 게 저희가 직원들을 다 교육을 시켜서 저희는 들어오면 직원들이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도록 한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개별로 어르신들 모시고 뭐 운동이라도 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해놨기 때문에 다행히 어르신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외부 강사가 안 와도 직원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이 다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좀 이번에 이렇게 이제 폐쇄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좀 그래도 즐겁게 지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관별로 그런 그 프로그램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기관 자체 프로그램에 조금 좀 집중하고 직원들 역량 강화 시키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계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뭐 저희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좀 더 실용성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개발되어져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면 아마 이런 사태가 저희가 이제 계속 이런 사태들이 오고 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독감부터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유지되고 그러니까 폐쇄를 하건 뭘 하건 이게 걸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한 명이 나타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관리하는 게 기관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마스크 주는 거 외에는 제가 봤을 때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방역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뭐 교육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조직적으로 뭔가 해주는 거가 됐든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감사한 거는 제가 뭐 들은 얘기인데 유럽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일부러 많이 죽게 코로나가 그냥 퍼지겠다 이런 소리를 제가 얼핏 들었어요. 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셔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나마 사망자가 200 몇십 명밖에 안 되고 어르신들은 되려 더 많이 퍼지지 않아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 뭐 누구 탓할 일이 아니고 각자가 좀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남상희 교수님, 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시설이 운영의 밸런스를 생각하면 좀 큰 게 좋다고 하는데, 이 소규모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 시설 위주의 케어가 아닌 이제 재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이번 이제 코로나 사태하고도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재가 위주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환자들이나 수용되어 있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정말 직원들을 위한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배려도 해야 되겠구나. 같이 이제 행복한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IT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을 해서 치료도 그렇지만 이런 정서적인 면까지 뭐 요즘에 나온 뭐 VR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인력 부족 문제라든가 비용 절감 문제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홍 박사님, 아직 계시죠? 네. 네네. 지금, 아까 이제 뭐 CCTV를 다 공개하는 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볼 수 있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접견실? 그러니까 과거에 왜 이산가족 상봉이 아주 힘들었을 때 TV로 거의 실제 사이즈하고 똑같이 남북 가족들이 만나갖고 호응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귀가 안 들리거나 눈이 안 보이더라도 큰 화면으로 가족들하고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술적인 장치, 뭐 휴대폰을 하고 연결을 하든 해서 그런 거라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침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니트리 장갑 끼고 마스크 하고 거리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런 지침 자체가 너무 헷갈리니까 오락가락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지침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임에서 효도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시연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사고 싶다, 렌털 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그런 분들도 이런 게 있는 줄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범포럼 차원에서도 좀 추천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좀 이렇게 공개하는 것, 홍보하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네, 저는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어르신들도 사실은 불이익이죠. 그런데 그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시설들의 어려움을 좀 알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혹시 뭐 다른 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또 추가로 뭐 주실 말씀 있으시면 네,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요. 네. 건강한 노인들 있잖아요. 80, 90이 돼도 건강하신 어르신들 복지관도 못 가고 저 모임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자유로운 만남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발전된 마스크나 어떤 이렇게 편리한 어떤 뭐 손장갑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좀 착용이 되면은 자유롭게 만나고 대화도 할 수 있게 건강한 노인들도 많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네네. 뭔가 좀 네.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지금 병원에서부터 회원들이나 유병마을 같은 정말 대표적인 시설에서 다 성실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말만 하지 말고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말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대안을 풀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험들의 황 사장님이 이거를 나서서 하기 힘들게 할 테니까 이런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포럼에서 회장님이 한번 신문에 기고를 하든지 인터뷰를 하든지 해서 공론화 시켰으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대안이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거를 하나 그냥 끝내지 말고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엔지니어들 학교에 계신 분들, 연구소에 계신 분들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간호사분들하고 일을 한 말씀 하거든요. 그래서 간호사분들한테 아무거나 좋으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아이디어 포인트를 의견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들을 가지고
교사하고 교수하고 병원하고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실전 문제 연구단이라는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요. 근데 그 프로젝트 팀 하나가 돈을 몇 천만 원, 몇억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학생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팀이기 때문에 500에서 한 700 정도를 가지고 재료비만 가지고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많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나온 것도 스마트 기저귀 1에서부터 얘기 나왔지만 시제품도 만들었었고 노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리모컨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문에 알람을 보내주는 그런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스마트폰 솔루션들 그리고 이제 아까 비슷한 얘기도 나왔는데 그 VR 가지고 그 가상현실이죠. 고철 리얼리티 가지고 이렇게 그 균형 잡는 게임을 하면서 스키 게임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팀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지러워서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사정이 되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의견들을 미리 소비자들하고 개발자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면 그렇게 뭐 많은 돈, 많은 비용, 뭐 국가 지원 이런 것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가능성은 생기는 것들도 많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좀 자주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 기회를 이번 기회 포럼에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너무나 귀중한 그런 말씀을 나눈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집단 지성의 힘 이런 거 많이 느끼게 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실버산업 전문가 포럼의 특별 기획 포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그 시간을 내주신 5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끝까지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포럼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이바이. 강 교수님 안녕. 다들 건강한